미국의 남북 전쟁. 노예의 편에 선 링컨. 오바마가 당선되었어요. 흑인이 대통령에 뽑혔다고요. 톰은 숨을 헐떡거리며 할아버지에게 신문을 내밀었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왜 그렇게 놀라는 거니? 제 짝꿍 메리가 흑인은 절대 대통령이 되지 못할 거라고 했거든요. 흑인은 옛날에 노예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뽑지 않을 거라고요. 저런, 그랬구나. 하지만 메리의 말이 다 틀린 건 아니란다. 우리 흑인들이 미국에서 자유롭게 살기 시작한 것은 150년도 채 안 된 일이거든. 오늘은 너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마. 할아버지는 톰을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1783년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나서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미국의 남부와 북부의 모습은 커다란 차이가 있었죠. 땅이 거친 북부 지역은 공장이 많이 들어서서 하루가 다르게 산업이 발전하였어요. 그와는 달리 땅이 기름진 남부 지역은 담배, 면화, 곡식 따위를 널리 재배하였죠. 주인님, 제발 채찍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어디서 게으름을 피우는 거냐? 어서 허리 숙이고 일하지 못해? 주로 큰 농장을 꾸려가던 남부 사람들은 일손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일찍부터 노예를 부리게 되었죠. 이 노예들은 대부분 아프리카에서 데려온 흑인으로 한 번 사면 평생을 부려먹을 수 있었어요. 밥도 주고 잠도 재워주는데 일이라도 열심히 해야지! 그 당시 노예들은 하루에 16시간도 넘게 일을 했어요. 물건처럼 헐값에 사고 팔려 가족과도 떨어져야 했죠. 또 도망가다가 주인에게 붙잡히는 날이면 모진 매질을 당했고, 그러다가 죽더라도 주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1852년에 미국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준 책 한 권이 세상에 나왔어요. 바로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은 그 당시 흑인 노예들의 비참한 생활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어요. 자네,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책을 읽어봤나?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을 부르짖는 우리 미국에서 어떻게 사람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아휴. 그러게 말이야. 지금 남부에서는 흑인 노예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는군. 이 땅에서 노예 제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하네. 그동안 북부 사람들은 남부의 노예 제도를 마땅치 않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러한 때에 흑인 노예의 삶을 다룬 책이 불티나게 팔려나가면서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움직임도 빠르게 퍼져나갔죠. 하지만 노예 제도에 대한 남부 사람들의 생각은 북부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상공업이 발달한 북부는 공장에서 일하겠다는 노동자들이 넘쳐나지. 하지만 우리 남부는 사람 수에 비해서 땅도 넓고 또 힘든 농장 일을 하겠다는 사람도 없으니 노예가 없으면 농장을 꾸려나갈 수가 없다고. 맞아. 게다가 백인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면 이것저것 요구가 많겠지. 또 우리도 그들을 마음껏 부려먹을 수도 없을 테고. 그 무렵 미국에서는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주와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주가 맞서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 영토가 서쪽으로 점점 넓어지면서 새로 생긴 주들이 늘어나자 서로 그 주들을 자기네 주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그러던 차에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으로 링컨이 당선되자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주들은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에휴, 이런.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이제 노예제도가 없어지는 건 시간 문제야.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주의 사람들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논했어요. 안 그래도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북부는 영국과 무역을 하는 데에도 우리와 입장이 달랐어. 이참에 연방정부에서 빠져나와 우리끼리 연방을 따로 만드세. 이렇게 해서 노예제도에 찬성하는 7개의 주는 연방에서 빠져나와서 남부연합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대통령을 다시 뽑았죠. 일이 이쯤 되자 링컨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연방정부가 나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노예제도를 당분간 유지하도록 해주겠다. 하지만 링컨의 그런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답니다. 남군이 섬터 요새를 공격한다! 전쟁이다! 남군이 쳐들어온다! 1861년 남부연합국이 남부에 있는 연방정부의 군사기지를 먼저 공격해왔어요. 우리는 싸워서 남부 고유의 노예제도를 지킬 것이야! 와! 남부연합국 만세! 처음 전투가 시작되었을 때에는 북부가 이길 것 같았어요. 북부는 남부보다 인구도 많고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만들어내는 공장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북군에는 군대를 이끄는 훌륭한 지휘관도 없었고 도시 출신의 노동자들이 많아서 총을 처음 만져본 사람들도 있었어요.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자 양쪽은 나날이 지쳐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부 사람들의 사기를 꺾는 좋지 않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북군이 우리 백기를 막아버렸대. 북군의 함선이 남부 해안을 가로막고 있어서 담배와 면화를 수출하는 백길이 끊기고 말았다는군. 에잇!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긴 전쟁 탓에 남부 지역의 농토가 엉망진창이 되자 남부 사람들은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전쟁이 한창이던 1863년 1월 링컨은 노예 해방령을 발표했어요. 1863년 1월 1일부터 반란 상태에 놓여있던 여러 주의 노예를 모두 해방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러자 남부연합국은 이것을 따를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가 왜 연방정부 대통령을 명령을 따라야 되지? 남부연합국의 대통령을 두고 말이야. 그러자 남부의 많은 흑인들이 농장에서 탈출해 북군의 병사가 되어 전쟁에 참가했어요. 이것에 힘입어 북군은 남군을 몰아붙이기 시작해서 중요한 전투마다 승리를 거두었죠. 1863년 7월 펜실베니아주의 게티즈버그라는 작은 마을에서 큰 전투가 벌어졌어요. 3일 동안의 치열한 전투 끝에 승리는 북군에게 돌아갔지만 이때 5만 명이나 되는 군인이 죽거나 다쳤어요. 링컨은 이 전투에서 죽은 군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게티즈버그에 국립묘지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리고 11월 19일 링컨은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하였죠. 여러분, 우리는 자유와 평등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기억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조국을 위해 용감히 싸우다 죽은 그들의 희생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과 더불어 국민을 위한 정부 역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금방 끝날 줄 알았던 미국의 남북전쟁은 4년이 지나서야 끝이 났어요.
1865년 4월 마침내 남군의 리 장군이 북군의 그랜트 장군에게 항복했어요. 만세! 남군이 항복했다! 이제 우린 자유다! 와!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흑인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만세를 부르며 기뻐했어요. 남북전쟁에서 북군이 승리하게 되면서 미국에서는 노예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해방된 노예에게 시민권이 주어졌어요. 또 무엇보다도 둘로 갈라질 뻔했던 나라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전쟁 후에도 흑인의 삶은 쉽사리 나아지지 않았어요. 남부에서는 흑인에 대한 차별과 탄압이 여전했는데 이것은 1960년대 이후 여러 가지 사회적인 노력을 통해서 점차 나아질 수 있었어요. 전쟁 이후 상공업이 발달한 북부에서 나라를 이끌게 되면서 미국은 오늘날과 같은 잘 사는 나라로 성장할 수가 있었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난 톰은 가슴 한편이 찡해졌어요. 미국에서 흑인 대통령이 나올 수 있을 만큼 흑인에 대한 차별이 없어진 데에는 목숨을 걸고 싸워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임을 알게 된 거죠.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내일 친구들한테 이 이야기 꼭 들려줄래요. 톰은 할아버지를 꼭 껴안아서 자기 방으로 왔어요. 그리고서 책꽂이에서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책을 빼들고 책 속으로 모험을 떠나기 시작했답니다. 끝.